자, 여기 이제 상도표죠. 특히나 정말 유명한 H2O의 상도표. 그래서 일기압을 기준으로 0도씨 이렇게 표현되면 이게 무슨 온도죠? 그게 뭐라고? 녹는 점. 근데 무슨 녹는 점? 바로 정상 어는 점. 누구는 어는 점이라고 얘기했고 누구는 녹는 점이라고 얘기했는데 둘 다 뭐가 맞아요? 녹는 점, 어는 점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죠? 녹는다, 언다 동일 이벤트죠. 알겠죠? 그래서 녹는 점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어는 점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H2에 대해서 일기압 조건에 100도씨. 이건 또 무슨 온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얘는 정상 끓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보일링 포인트, 어는 점은 멜팅 포인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정상 어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무슨 상태가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상 어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무슨 상태가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고체. 그 다음 정상 어는 점과 정상 끓는 점 사이에서는 무슨 상태가 나타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액체. 그리고 정상 끓는 점 이상에서는 무슨 상태가 나타나요? 기체.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상도표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이죠. 자, 한 경우.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나요? 우리나라? 네, 그런 나라죠. 그렇죠. 여름에는 30도까지 올라가고, 근데 이번 여름엔 40도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연 기온차가 5, 60도 이상 되는 나라는 사실 흔해요. 진짜 독특해요. 진짜 독특한 나라예요. 그래서 더운 나라는 계속 덥고 추운 나라는 계속 춥지, 더운 것과 추운 것이 공존하는 나라는 전 지구에 몇 나라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죠. 그래서 한겨울에는 영하 20, 30도까지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겨울에 야외에서 빨래를 말려본 적 있나요? 아니, 제주스? 빨래 해본 적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좋아. 자, 요즘 빨래 어디 말려요? 건조기라고 하는 기기에서 말리죠? 근데 사실 빨래는 어디서 말리는 게 제일 좋아요? 빨래는 어디서 말리는 게 제일 좋아요? 바로 자연광입니다. 자연광. 햇빛에 말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왜? 자외선 때문이에요. 햇볕은 자외선이 많이 나오죠? 자외선이 많이 나오고 그 자외선이 빨래에 닿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살균이 됩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자외선에 의해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빨래는 보건을 위해서라도 어디서 말려야 된다? 야외의 자연광. 무슨 말 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야외 자연광은 비용이 듭니까? 공짜입니까? 공짜죠. 환경 파괴가 됩니까? 환경 파괴와 관계 없습니까? 야외에서 빨래를 말리는 건 환경 파괴와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공짜죠, 친환경적이죠, 그 다음에 훨씬 깨끗해지죠.
그래서 빨래는 자연광에서 말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빨래 건조기에 말린다고 칩시다. 우선 첫 번째, 빨래 건조기 하나당 얼마 합니까? 300만 원 넘습니다. 가족용이라고 하더라도. 두 번째, 자외선이 잘 안 나오죠? 세 번째, 유지 비용이 들죠. 바로 전기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내가 일부러 쓴다는 것 자체가 환경 오염을 일부 시키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빨래 건조기는 생각해 볼수록 좋은 도구입니까? 좀 생각해 보니까 이상합니까? 뭐냐, 사실 편할 때도 있죠. 예를 들면 장마 기간. 장마 기간 같은 경우는 해가 안 뜨잖아요. 그럼 해가 없으면 빨래가 눅눅해지니까 충분히 그렇지만 사실 1년 동안의 장마 기간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모로 생각해 봤을 때 빨래 건조기가 과연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물건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빨래 건조기라고 하는 것이 문화가 되면 확실히 득을 보는 집단은 어디입니까? 대기업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제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철학책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 사람은 언제 사람이냐면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사람입니다. 1500년 전이면 완전 옛날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발된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삶이 더 좋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 말 뜻 이해했어요? 저 말 뜻 이해했어요? 예를 들면 요즘 우리가 느끼는 가장 대단한 기술 개발 중에 하나가 휴대전화죠. 휴대전화죠. 그럼 휴대전화로 뭘 할 수 있어요?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휴대전화로 엔터테인먼트도 다 해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휴대전화가 엄청난 기술 개발이 돼서 엔터테인먼트까지 뭐냐면은 책임을 져준다면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모든 엔터테인먼트가 오직 휴대전화뿐인 삶은 행복한 삶입니까? 끔찍한 삶입니까? 자, 잘 봐요. 인간이 인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콘서트를 갈 수도 있고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친한 친구랑 축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인끼리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그 엔터테인먼트 중에 하나가 사실은 휴대전화잖아요. 휴대전화로 유튜브 검색하고 그것도 즐겁긴 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삶을 즐기는 유일한 방법이 휴대전화뿐이다 라고 하는 건 이건 좋은 삶이에요? 끔찍한 삶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뭐냐면 휴대전화라고 하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술 개발의 물건이 있어도 내가 내 삶을 즐겁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걸 별로 크게 쓸 필요가 없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친구들이랑 맨날 축구하러 다니고 연인끼리 데이트하고 나는 극장 가서 영화 보고 티켓 예매해서 뮤지컬도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나는 내 인생이 즐거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로 뭐 이렇게 유튜브 보거나 뭐 SNS 확인하는 게 뭐 그렇게 내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삶이 훨씬 더 재밌는 삶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인간의 과학기술로 백신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백신마다 나는 계속 접종해야 되는 삶. 자, 행복한 삶이에요? 진짜 불행한 삶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백신이라고 하는 엄청난 의학적 테크놀로지가 개발된 세상이어도 나는 원래부터 건강관리를 잘 해온 거예요. 먹는 것도 좋은 거 먹고 운동도 잘하고 생활 환경도 주변의 보건 환경이 좋은 거야. 그래서 나는 굳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이번 팬데믹을 나만의 면역력으로 견뎌낼 수 있는 삶. 어떤 삶이 더 행복한 삶이냐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1500년 전 철학자가 한 말치고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빨래 건조기가 이미 개발돼 있죠. 하지만 내가 빨래를 말리려고 할 때 오직 빨래 건조기만을 이용해서만 빨래를 말릴 수 있는 삶과 빨래 건조기가 있지만 때때로 빨래 건조기를 쓰는 삶, 어떤 게 더 행복한 삶이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야겠죠, 생각해보면. 뭐 여하튼 그래서 야외에 빨래를 말릴 건데 이게 한겨울에는 이렇게 빨랫줄에다가 빨래를 이렇게 말려놨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빨래 자체는 물기가 묻어서 축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영하 20도야. 그러면 빨래가 묻은 저 빨래는 거기에 묻어있는 물기가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빨래가 꽁꽁 얼어요. 빨래가 언 거 본 적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요즘은 야외에 빨래를 안 말리니까 이런 경험이 없지. 근데 내가 여러분만 하거나 여러분보다 더 어릴 때는 대한민국의 빨래 건조기가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집에서 엄마가 빨래를 하시고 나면 야 이거 어디 저기 빨래 말리고 와라. 그러면 이제 빨래 건조대 가서 이게 이제 밖에 야외에 가서 여기 빨랫줄에 빨래를 건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나하고 동생하고 가가지고 막 빨래 말리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 야 동생 들고 있어. 그럼 형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이제 내가 탁 해가지고 말고 했었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겨울에 나가보면 진짜로 빨래 딱 만지면 있잖아요. 꽁꽁 얼어가지고 동태처럼 딱딱하게 이게 빨래가 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영하 20도에서 이 빨래는 마를까요?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계속 방치해두면. 하고 마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상도표적 지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잘 봐요. 영하 20도니까 이쪽이잖아요. 그럼 일기압 영하 20도에서는 H2O가 어떤 상태로 있어야 돼요? 아이스로 존재해야 되죠. 말랐다는 얘기는 H2O 솔리드와 H2O 가스 사이에 뭐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승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거겠지. 근데 일기압 영하 20도에서는 수증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수증기가 나타날 수 없어요? 나타날 수 없네? 오! 어떻게 된 딜레마예요? 자, 예은. 왜 이 두 내용은 모순처럼 보여요? 바로 실험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도표는 어디서 측정된 겁니까? 닫힌 용기. 그리고 순수한 H2O. 그런데 빨래를 건조시키는 건 닫힌 용기입니까? 열린 공간입니까? 열린 공간이고, 여기는 H2O 뿐입니까? H2O 외의 물질들도 있습니까? H2O 외의 물질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대기 중에 N2도 있고 O2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양쪽의 실험 조건이 같다 다르다? 완전 다르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거, 지금 언급하는 순물질의 상도표는 어디서 측정된 실험 결과다? 오직 순수한 그 상태를 닫힌 용기 속에 넣고 실험한 결과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복합적인 현실 세계에서의 실험 결과에 이 내용을 적용할 때는 조건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부의 수증기가 만들어진 다음 우리 자연에서는 바람이 불 수 있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수증기가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겠죠. 그럼 이때는 뭘 적용해야 되냐면 르 샤텔리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즉 화학 평형에 의해서 일부의 얼음이 일부 수증기가 된다고 했을 때 바람에 의해서 이게 자꾸 제거돼 버리니까 정반응으로 속도는 느리지만 점점점 진행이 돼 버리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해야지, 닫힌 용기에서 측정돼서 나와 있는 실험 결과인 상도표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뭔지 알겠죠? 요 상도표에 대한 얘기부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그래. 시마이 데스.